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류준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예비순환 24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를 처음 뵈는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윈터스쿨 때 한번 미리 만나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수준을 조금은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오늘 나는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행정법이라는 걸 접한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제 꽤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학교에서 행정법 수업 같은 것도 이제 들어보지 않았고, 오늘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이제 행정법의 행자를 이제 만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제 꽤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윈터스쿨 때 한번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인강으로 미리 한번 이렇게 살짝 접하거나 학교에서 행정법 수업 같은 거를 들어보신 분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다시 약간의 이제 수준의 차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비순환도 어쨌든 윈터스쿨처럼 기본 이론을 전달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를 중심으로 하는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윈터스쿨 때 한번 들으신 분들은 나 그때 한번 들었는데, 자, 근데 한번 들었는데 느낌이 어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윈터스쿨 때 한번 공부한 거 가지고 행정법에 대해서 뭐 좀 얘기해 보라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경제학 한번 듣고 나면서 다시 또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실 겁니다. 자, 계속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해요. 근데 윈터스쿨 때 한번 그래도 바쁘게 그때 뭐 다른 과목도 같이 하고 해야 되니까 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는 못했을 겁니다. 그냥 허덕허덕거리면서 책이나 한번 봤으면 다행인데 요번에 그때 본 거를 기초로 해서 다시 책을 읽으면요. 분명히 내가 1월 달에 책을 읽을 때하고 다른 느낌으로 또 책을 보고 있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그 느낌을 살려서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은 그럴 여유가 없겠죠. 일단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 따라잡기가 굉장히 이제 힘이 들 거예요. 행정법의 이제 이 학문의 특색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도 이제 들었을 거고, 내가 이제 행시 보면은 이제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는 이제 알고 왔을 겁니다. 뭐 행정법하고 경제학이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공부할 학습 분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이제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행정법은 이제 왜 어렵냐? 사실 행정법이라고 하지만 이게 교수님들이 책을 써놓은 걸 읽다 보면은 교수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책을 쓰냐면은 이 책을 읽는 사람이 헌법도 다 공부했어. 민법도 공부했어. 민사소송법도 다 공부했어. 그런 다음에 행정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책을 써요. 그러니까 뭐 민법, 헌법, 민소법 이런 데서 나오는 용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간중간에 팍팍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법 교과서를 읽을 때 처음부터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이게 무슨 말이야 사전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을 읽을 때 굉장히 힘이 들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걸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책을 읽으려면은 그러면 1시간에 걸쳐서 책을 읽었는데도 꼴랑 몇 페이지 나가기가 힘이 들고, 그렇다고 진도를 빼려고 그냥 쑥쑥쑥쑥 읽고 나가면은 뭐 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손만 이제 책장을 넘기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어려움에 딜레마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예비순환 강의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용어, 법률 용어 같은 것들을 최대한 어쨌든 필요한 부분은 이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비순환 때는 이제 윈터스쿨 때하고는 달리 여러분이 행정법에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학교 수업 들으면서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휴학을 하고 그러고 이제 공부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시기에 온전하게 하루 종일 행정법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강의 듣고 그러고 이제 내일부터 오전하고 오후에는 계속 행정법을 이제 음미하시면서 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이제 곱씹어 보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렵지만 조금씩 공부를 하는 맛도 나게 될 겁니다. 물론 또 행정법이 이제 다른 과목하고 이제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과목은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 본대. 그리고 진도 범위 알려줘. 그럼 그 부분만 열심히 공부하고 오면은 다음날 시험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또 쓸 수 있어요. 근데 법학 답안은요. 진도 범위 잠깐 줬다고 해가지고요. 다음날 잘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베이스가 돼야 답안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면서 내가 뭔가 안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아. 답안을 써보는데 그때그때 잘 쓰면 공부하는 맛이 나잖아요. 근데 그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해도 내가 뭘 모르는 것 같고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이제 이런 불안감을 이제 가지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행정법은 그래프로 그리면은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순환 책 한 번씩 볼 때마다 그 다음에 다시 볼 때 약간씩 양질 전환을 하게 될 거예요. 윈터스쿨 때 공부했던 분들 여기서 버벅거리면서 하지만 지금 다시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이때보다는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으면서도 계속 크게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일순환 때 대해서 책을 읽으면은 또 다시 한 레벨 올라가 있는 이제 본인을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시험 볼 때 여기 가서 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도 시험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다시 우리가 뭐 시험 없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내년까지 또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시험 보는 시점에 맞춰서 어쨌든 내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 시점에서 제일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이에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해서 내년도 이 시험 보는 요 시점에 여기 올라가 있으면 돼요. 제가 고시 공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 행정법 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정법 끝나고 나머지 4과목 공부하면은 한 이미 전에 했던 과목들 다 빠져가고 있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순환 바뀔 때마다 다시 또 들이다 집어넣고 다시 또 들이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서 어느 암기를 했다고 칩시다. 이게 여기까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암기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냥 단순 암기는 해봤자 어차피 휘발성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암기에 노력을 해. 왜? 이때 다시 암기할 때는 이때 암기할 때하고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때 가서 암기한 거를 열심히 답안에다가 잘 현출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시험 보고 나오면 어때? 밑빠진 독에 물 붓으니까 싹 빠지겠지. 그죠? 시험 보고 나서 발표 때까지 한 2-3달 공부 안 하면은 나는 뭐 행정법 공부한 것 같지도 않아. 그죠? 하지만 그러다가 합격해 나가면 다행이고 그러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스텝을 밟을 때 어때? 그래도 이때 해놓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훨씬 더 빨리 복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매 순환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레벨업,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설렁설렁 가면 여기 갔다가 남들 여기 올라갈 때 쬐끔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얘는 요 수준에 돼가지고 뭐 합격선이 요쯤에 있으면 여기서 이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올라가서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내년도 시험 합격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합격할 수 있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 종합반 학생들 과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한 학생들 그 다음에 합격해요. 심지어 금년도에 2차 시험을 들어갔는데 합격하고 나가는 사람도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1순환, 2순환 수업 듣고 있다가 저 합격했어요 하고 나가는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작년 가을 겨울부터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비순환부터 제대로 이제 듣겠다고 하는데 근데 시험장 가가지고 또 어떻게 또 잘 봐가지고 합격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극소수고 대개는 이제 금년도부터 열심히 하면은 내년도까지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그동안 이제 과거에 보면 종합반 학생들 중에서 다수는 아니겠죠. 다수보다는 이제 적은 학생이 이제 합격을 하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제도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걸 강요하겠어요? 행정고시 제도라는 게 1년에 한 번 시험 보는데 그럼 1년에 한 번 시험 보는 게 한 5년, 10년 공부한 사람만 합격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겠어요? 젊은 청춘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데 어쨌든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1, 2년 안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노력을 하시면은 분명히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마음을 어떻게 잡숴야 되냐? 나는 내년에 합격할 거야.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하셔야 돼. 그냥 나 처음부터 원래 한 2, 3년 공부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2, 3년 후에 합격해야지. 이런 목표를 잡고 널널하게 여유 있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일단 공부는 전투적으로 해. 실제로 2, 3년 안에 합격해서 나가도 충분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전혀 늦는 거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평균 수험 기간 2년이면은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 순간만큼은 어떻게? 내년도 시험에 어떻게 하든지 끝낸다. 이런 목표를 삼고 공부를 하라는 거야. 그래야 설령 내년에 시험이 안 돼도 어때? 내가 공부한 게 뭐가 남아있어요. 근데 전투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미리 2, 3년 쭉 여유를 두고 나는 천천히 갈 거야. 고시 공부는 마라톤이라고 하니까 그냥 천천히 갈 거야 하고 여유 있게 공부를 하면은 1년이 지나고 나도 시험에도 떨어지고 남아있는 게 의외로 별로 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투적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야. 물론 고시 공부는 마라톤이에요. 전 또 고시 공부도 마라톤이라고도 얘기해요. 마라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느긋하게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꾸준해야 된다는 거야. 마라톤은 42.195km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뛰어야 돼요.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뛰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 잠깐 쉬어가겠다고 멈추는 순간 그 경기는 끝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고시 공부는 힘이 들더라도요.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 내가 그냥 힘든다고 해서 몇 달 좀 쉬었다가 또 하자. 그냥 뭐 아프니까 좀 쉬었다 하자. 이게 아니라 공부를 다소 적게 하더라도 페이스를 조절해서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꾸준히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무거운 사람을 이제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엉덩이보다도 정말 타고난 천재적인 머리가 있어서 그냥 딱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스캔이 되고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기억 능력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한번 보기만 하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 이제 열애야. 그건 열애고 모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그렇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다수는 이제 노력을 하고 그 노력 끝에 결실을 이제 맺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각오로 마라톤을 뛴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꾸준히 한다. 하지만 목표는 내년에 합격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가열차게 공부를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이제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열차게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공부가 어때야 되겠어요? 물론 많이 해야 되겠지. 근데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걸 신경을 좀 끊어야 돼요. 고시 생활은 심플해야 돼요. 가능한 한 이제 좀 다른 세상과 좀 단절되고 그렇다고 뭐 은둔해서 생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괜히 뭐 오지랖 떨면서 여기저기 끼고 뭐 온갖 세상에 이제 경조사 다 쫓아다니고 친구들하고 뭐 술자리 있으면 다 끼어다니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시험 볼 때까지는 이제 최소한의 이제 사회생활만 하고 생활을 심플하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심플하게 하라는 거는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뭐 내년도까지 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뭐 핸드폰하고 뭐 SNS 많이 하고 하는 사람도 SNS 창 뭐 내년까지는 이제 잠시 닫아둘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심플화하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그 기간 동안은 핸드폰을 투지폰으로 쓰겠다라고 바꾼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이 투지폰 하겠다 그래도 통신사에서 안 내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핸드폰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얼마나 해로운 물건인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핸드폰 껴놓고 하면 자꾸 뭐 카톡 하나 올 때마다 또 대답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그것이 술자리로 이어지고 나를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침에 독서실 들어갔으면 핸드폰 꺼놓고 밥 먹을 때 이제 잠깐 켜놨다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최대한 생활을 심플하게 하라. 그걸 이제 당부를 이제 드립니다. 공부 시간을 얼만큼 해야 되냐? 여러분이 고3 때 수능 공부할 때 제가 보기에는 뭐 3분의 2만 공부해도 고시 공부하는 데는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보통 권유하는 게 네트로 하루 10시간 공부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로스가 아니에요. 네트예요. 네트니까 독서실 가서 잠자는 시간 뭐 이런 거 다 빼고 해요. 빼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야. 그거를 하루에 10시간만 뭐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만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절대량이 모자라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트로 그것만 하면
저는 네트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꾸준히 9시간만 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공부하는 동안에.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중간에 친구 와서 잠깐 만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한번 가고 여자친구 한번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도 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합격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15시간 공부했다 그러던데 내가 15시간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하세요. 15시간 공부해도 자신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가 되는 분들은 15시간 하세요. 근데 15시간 했더니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죠? 15시간 하루 해봤더니 다음날 하루 종일 그냥 졸리기만 하고 학원 갔더니 꾸벅꾸벅 졸기만 하고 안 된다. 머리가 하루 종일 멍한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합격해서 그렇게 쓴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고시 공부는 왕도가 없어요. 물론 합격 수기 같은 거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참고를 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없다 이 얘기예요. 똑같은 책을 봐도 붙은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고 똑같은 강사 수업을 들어도 붙은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로 왕도는 없어요. 내가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여러분의 왕도예요. 남이 15시간 했다고 억지로 공부하다가 고시 공부하다가 순직할 수도 있어. 고시 공부하다가 순직한다고 해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 보험금도 안 나고 보상금도 안 나고 그야말로 개죽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되고 하루에 네트로 10시간 이 정도만 뽑아도 저는 공부 시간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학원에서 이제 네트로 뽑는 게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빼고 나면 하루 2타임 여러분이 7시간 뽑는다고 생각하면 오전에 3시간에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한 4시간 이 정도 뽑아내면 되는 거야. 근데 해보면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알게 될 거라는 거야. 어쨌든 네트 10시간씩 앞으로 내가 내년도 시험 볼 때까지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더라도 똑같이 네트 10시간을 공부해도 시험 보기 한 3달 전하고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지금 10시간 공부하는 거하고 내년도 여러분이 2차 시험 보는데 내년도 이맘때 10시간 공부하는 거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 꾸준히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내년도 시험 보기 전 단계에서는 하루 10시간을 할 때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어떻게 쭉 집적했던 거를 그냥 빠른 속도로 스크린하면서 공부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팍팍팍팍 들어오는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작년에는 그렇게 막 머릿속에서 이거 힘들고 헤맸었는데 지금 이제 뭔가 아는 것 같구나. 막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시험장에 그러면은 왠지 그 시험에서 합격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내년까지 그런 페이스를 꾸준히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내년에 시험을 잘 보셔서 합격의 영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제 그 젊은 대학생들 이제 분위기가 약간 이제 행시 보는 게 괜히 시험이 어렵기만 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인기가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래서 진입하는 수험생이 이제 과거보다 분명히 이제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합격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년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좀 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향후 1, 2년이 시험 합격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내년하고 향후 1, 2년 내에 합격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제 1년 동안 여러분의 이제 학습 태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당부를 드리고요. 헌법은 여러분 어제 이제 1차 피셋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헌법 공부를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주 소수가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건 헌법 공부 지금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오늘 처음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당연히 안 쓸 수도 있죠. 근데 다수는 이제 좀 한 것 같은데 일단 헌법도 알아두면 좋긴 한데 지금 이제 여태까지 안 하신 분은 행정법 하는 동안에 다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수업 때 제 설명 듣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예비 순환이에요. 여러분 이제 순환 강의에 대한 안내는 받으셨나요?
종합반 같은 경우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내년까지 일정에 대한 거는 다 안내를 받으셨어요? 예비순환부터 1순환, 2순환 해가지고 순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건 안내 받으셨나요? 뭐 개략적으로만 얘기하면 지금이 이제 예비순환 단계죠. 그럼 이제 행정법은 한 24회 정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순환을 하면요. 이제 2차 시험 보고 여름부터 1순환을 하는데 그때 행정법이 보통 한 20회에서 21회 정도, 요 정도 합니다. 그리고 2순환은 이제 늦가을부터 이제 겨울에 진행이 되고요. 내년도 피셋 보기 전에까지 진행이 돼요. 그때 행정법은 한 16회 정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피셋하고 이제 헌법을 보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순환을 해요. 이때 행정법이 한 21회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고 4순환이라는 거는 이제 실전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처럼 보니까 이제 하루에 2시간 시험 보고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러고 이제 내년도 2차를 시험을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이제 2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1순환, 2순환, 3순환 실질적으로는 크게는 3번이야. 크게는 3번인데 요 2순환 시기에 가면은 이 피셋이 걱정이 돼가지고 행정법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셋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오히려 기회인데 열심히 이제 행정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피셋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때는 행정법에 많은 투자를 또는 2차 과목에 투자를 못하고 피셋 신경 쓰느라고 2차 과목을 소홀히 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시험 보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이때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수업을 따라오기가 급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 정도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다행이에요. 대신 이제 이때는 확실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교재는 예비순환 때는 정하준 교수님 책으로 행정법 개론으로 교수님 책으로 강의를 합니다. 일단 교수님 책으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일단 행정법의 토대, 베이스를 이제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해도 어때요? 기본적인 토대, 토목공사를 제대로 돼 있어야 건물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책으로 일단 이제 하는 것이고요. 윈터스쿨 때 한 학생들은 이미 1회독을 했으니까 지금 2회독하면서 더 실력을 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순환 때는 제가 쓴 요약서인 워크북이라는 요약서가 있어요. 강사들이 대개 이제 교수님들 책을 요약한 이제 수험서를 갖다가 씁니다. 이 요약서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수험 적합적이겠죠. 그죠? 답안의 형식을 조금 더 갖추고 있고 수험 적합적인 교재다 보니까 나중에까지 이제 끌고 갈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요약서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강의를 하고 2순환 때는 이제 사례집으로 강의를 해요. 이론을 이제 사례에 적용하는 사례집으로 강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변삭이라고 해서요. 행시, 변시, 사시, 기출 사례집이라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2순환 때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순환 때는 뭐 특정 교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 핵심 체크리스트라고 해서요. 쭉 전체적으로 이제 스크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그런 체크리스트하고 플러스 매일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자, 시험은 예비순환 때는 맛만 보는 정도로 2번 정도만 응시를 합니다. 1순환 때는 3일에 1번 정도 이제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1시간을. 여러분 실전은 2시간 시험이에요. 실전은 2시간 시험을 봅니다. 100점 기준으로. 근데 이제 1시간 기준으로 50점 정도 시험을 볼 거예요. 그리고 2순환 때는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이제 시험 모의고사를 보고 3순환 때는 매일 모의고사를 보는 거야. 그리고 4순환 때는 실전처럼 보죠. 그러면 이제 이 모의고사가 충분하냐? 충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 모의고사 외에도 별도로 스터디를 갖다가 조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강사들 모의고사, 교수님들 사례에서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또 별도로 이제 풀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여유가 안 되면은 일단 이론 교재 가지고 정리를 최소한 하고 시험에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다루는 이런 쟁점만이라도 100% 확실하게 알아두면은 그러면은 또 시험에는 합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되면은 더 많이 전선을 넓혀서 이것저것 접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례형으로 출제돼요. 요즘은. 사례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이론을 단순히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사례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례를 해결하는 문제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냥 이론을 단순히 암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걸 사례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이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사례집으로 하는 건데 그 이전에도 어쨌든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접하게 될 거야. 그럼 예비순환 때는 일단 이론 하나씩 집어넣기도 벅차. 그렇다고 사례를 전혀 고민하지 않을 거냐? 그러진 않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판례를 만나거나 하면은 다 사례 스토리가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마다 이런 사례에서 판례가 이런 법리로 이렇게 해결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씩 차곡차곡 이제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사례를 잘 쓸 수 있어요.